1번 이거 안 썼구나. 57에 TAT. 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축의금 그 다음에 기부금. 원래 축의금은 복리후생비입니다.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뭘로 처리한 거예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면 우리 그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 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럼 원래는 접대비 처리했었으면은 여기에서 1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판관비에서 안 뺐으니까 영업이익이 1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처리했을 때 누가 늘어나냐 누가 줄어드느냐 이것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론에서는 상급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 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영업권. 그 다음에 이번에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명패도 비용이고 강사료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부 보조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정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정부 돈으로 산 게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감 계정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300만 원의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나와요. 요거는 기계 장치고. 근데 정부 보조금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줬죠? 50만 원 지원해줬죠. 그래서 50만 원에 5년이니까 10만 원. 요거는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60만 원에서 10만 원 빼서 얼마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만. 아니면 그냥 300에서 50 빼서 250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국가가 준 돈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준 돈으로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는 자기가 준 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비용 처리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50만 원 2번. 요거는 저희 거의 처음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사채. 그래서 우리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을 하는데요.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참고하시고. 일단 1번 사채 기말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맞아요. 상각할 때는 유효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할증의 뜻이 뭐죠? 할증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이 아니고 가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할인이 금액이 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일 때는 차감하는 거고 할증일 때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평균법. 그래서 우리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틀린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고요. 총평균법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번에 평균 내는 걸 총평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거기 매입이 기초가 100개 100개 그 다음에 외상 매입도 100개 그 다음에 또 외상 매입 100개 해서 총 몇 개예요? 300개예요. 300개고 그 다음에 10만원 12만원 14만원 더해서 36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36만원에 300개니까 얼마 나오냐면 1200원 나와요. 단가 구하면. 근데 거기 보시면 총 150개 팔았대요. 그러면 150개 곱하기 1200원 하시면 150개 곱하기 1200원 하시면 18만원 나와요. 요게 매출 원가.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한 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평균법이라 그래요? 총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은 150개 곱하기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0만원 나와요. 그래서 매출은 60만원, 그 다음에 원가는 18만원. 그래서 60만원에서 18만원 빼시면 4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요거 푸실 때 일단 요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1200원인지. 그래서 우리가 300개 샀는데 거기에 총 금액이 36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평균법이라 그래요?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 42만원. 그 다음에 6번 항공의 합계잔액 시산표의 일부이다.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손충당금 2만원, 그 다음에 못 받은 돈 10만원. 그러면 우리 외상매출금은 대손 삼각비였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8만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어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해요.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아닙니다. 왜냐면 화재 난 거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지체 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지체상금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오늘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근데 가봤더니 입주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입주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예. 왜냐면 이거는 내가 판매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늦게 받음으로 해서 늦게 감으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도 세금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물 출자가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기 주식으로 물건 구입하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식 10만 원으로 뭐 책상을 구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1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물 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물건 사는 거. 그래서 과세 대상이에요. 현물 출자도 어쨌든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원재료 산 거 공제되죠? 그 다음에 거래처 안 되죠? 1000cc 안 되죠? 기계장치 되죠? 그래서 370.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혜계 씨의 2022년 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혜계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일단 기본공제가 인적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하고 소득. 그래서 본인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되죠? 그 다음에 자녀 되죠? 부치는 안 되고 누구는 돼요? 모치는 돼요. 그래서 4명인데 이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4명에 150이니까 6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추가공제 저기 보시면 장애인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모치는 70대 경로우대죠. 경로우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900만원이세요. 정답은 4번.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다른 점인데
저희 전산세무 할 때는 그냥 계산하면 프로그램에서 금액 계산 다 해줬잖아요. 얘네는 이론에서 가끔씩 요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직접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1인당 150이고 장애인은 200이고 경로우대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년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년 2월달 급여 신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에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안 해요. 네, 연말정산 안 하고 분리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연말정산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문제라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이 총 몇 개 있냐? 총 3문제 있거든요. 네, 총 3문제.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이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총 3문제 있으니까 넉넉 잡고 4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3개 한번 분개하시고 등록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3월 1일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부 거래요.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72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72만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일반 전표 3월 1일 가셔서 차변의 보험료인데 500번대 72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72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 3만원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증빙 안 받았으니까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영수증 숙지명세서.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AT하고 TAT의 차이점인데 3월 1일 그 다음에 상호는 주삼성전자, 삼성화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생략하래요. 그래서 성명하고 사업장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 거래 금액에 72만원이고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금융보험료요. 왜냐면 금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이나 보험 쪽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빙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거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이거는 3만 원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세금 계산서나 이런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AT에서는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게 없으면 3만 원 넘으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인데 보험료인데 몇 번대 보험료예요? 500번대. 그 다음에 적요는 뭐 차량 종합보험 아니면 뭐 자동차 보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금융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넣는 거예요. 구분 넣는 거. 그래서 여기에 없으면 넘어가면 되고 있으면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22일 계약금을 어음으로 수취했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삼성물산의 외상매출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처원장에서 찾으래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원장 가셔서 날짜는 3월 20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성. 했더니 550이 있어요. 외상대금이. 그래서 5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수금 받은 거죠. 계약금. 그래서 받았다. 받으러음 1000. 삼성. 그 다음에 아까 찾아봤더니 어디 갔냐. 외상매출금이 550 있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550 삼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수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 450 여기도 삼성. 일단 정리하시고 등록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표 3월 22일 가셔서 차변에 받으러음 삼성 100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도 삼성 550. 그 다음에 선수금 여기도 삼성 450. 그리고 이러면 끝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수행과제를 진짜 잘 읽으셔야 돼요. 거기 수행과제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금 관련 정보가 여기입니다. 받으럼. 그래서 받으럼을 눌러 주시면 밑에 여기 밑에 F3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F3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보관이죠. 그래서 여기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전자음이니까 6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F2를 눌렀을 때 F2 눌러보시면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거기 위에 보시면 0042라 그래서 긴 번호 있어요. 이거 다 쳐야 돼요. 004202 03 20 12 34 56 7 8 9. 그래서 요거를 등록을 다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자수 맞고 그리고 꼭 엔터로 하세요. 발행일이 2022년 3월 20일, 만기일은 6월 20일. 그리고 꼭 엔터로 하세요. 하실 때. 그 다음에 여기 지점 나옵니다.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F2. 국민은행이죠. 그리고 무슨 지점이에요? 삼성 지점. 여기까지 다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보실 분들은 기출문제 푸실 때 꼭 어음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처럼 우리가 평소에 안 해봤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연습하면서 느낀 건데 이 밑에서 절대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엔터 치면 거기에 맞춰서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시험 보실 분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월 28일 보시면 배당금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배당금 받기로 했는데 지급 안내문을 받은 거지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 못 받은 거 뭐라 그래요? 미수금. 그래서 250 제1.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 그랬죠. 그래도 요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배당 나오면 현금으로 줄 때 있고 주식으로 줄 때 있고 그 다음에 받을 때 있고 줄 때 있고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배당 관련된 것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요거 입력해야죠. 3월 28일.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제1 250 대변에 배당금 수익 25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